메일 유업의 창업주는 고 김용복 선대회장입니다. 장남은 김정환 회장인데요. 2017년 김정환 회장은 메일 유업을 인적 분할합니다. 이후 지주사를 설립하면서 메일 유업 주식을 메일홀딩스에 넘기고 메일홀딩스의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배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일 유업의 주주와 지분율을 살펴보면 김정환이 18인이 총 56.4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31.06%가 메일홀딩스의 지분인데요. 메일 유업은 인적 분할 이후 지난 2022년에 600억 원대로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해마다 7,800억대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난 2018년 7월 102,700원의 고점을 찍은 후 6년여 동안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38,25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만약 2018년 7월에 매수를 했다면 지난해 7월 저점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60%의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메일 유업이 매년 7,800억대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지기만 하는 것일까요? 메일 유업 주가가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일 유업은 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가공 사업을 영위 중인 회사인데요. 대표 브랜드로는 메일 우유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앱솔루트 명작, 바리스타 룰스, 메일 바이오 등 다수의 브랜드를 바탕으로 식품 및 유가공 사업을 함께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유가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 정도 되고 나머지 38%는 페레로 등 기타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페레로 로쉐는 1982년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7년에 메일 유업이 들여오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국내 시장에 잘 안착하면서 현재까지 초콜릿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가로 돌아가면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당장 메일 유업의 유가공 사업과 페레로 같은 기타 사업 부문이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유가공 부문의 어두운 미래와 전망이 메일 유업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유업 시장은 저출산 기조와 인구 절벽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유 소비량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백색시유 기준으로 국내 소비량은 2021년 137만 톤에서 2022년 134만 톤, 2023년 132만 톤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 FTA 즉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수입 우유에 부과되던 관세가 철폐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유가공 사업을 영위 중인 회사들은 값싼 수입 우유와 싸워야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메일 유업은 이 같은 유가공 사업의 어두운 전망을 타개하는 한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찌감치 컵커피, 단백질 음료, 식물성 대체유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메일 유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컵커피 시장 점유율 44%를 차지하는 1회 사업자가 되었고 단백질 음료 시장에서는 2018년도에 선보인 셀렉스가 시장에 잘 안착하면서 22년 기준 누적 매출 3,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메일 유업은 아몬드 브리즈와 어메이징 오트를 바탕으로 대체유 시장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아몬드 브리즈는 미국 아몬드 기업인 블루 다이아몬드와 메일 유업이 협업해 출시한 식물성 음료입니다. 어메이징 오트는 2021년에 출시했는데요. 현재 메일 유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몬드 브리즈와 어메이징 오트를 판매 중인데 특히 중국에서 스타벅스 차이나와 손잡고 해당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어메이징 오트 누적 판매량은 약 3,700만 팩에 달합니다. 메일 유업은 국내에서 시장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영유아용 조제분유 사업 역시 중국 시장에 내놓으면서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메일 유업은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중국 판매 방식을 직판에서 총판으로 바꿨습니다. 판매 전략을 직판에서 총판으로 바꿀 경우 중간 대리상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단점은 있으나 현지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대리상에게 제품을 공급함에 따라 단기간 내에 주요 제품들을 빠르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고 그만큼 쉽게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메일 유업이 중국에서 올린 매출은 260억가량 되는데요. YOY 기준으로 보면 약 36% 상승한 것입니다. 또한 메일 유업은 2020년에 메일 호주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에 이듬해인 2021년에 코리오 베이데어리 그룹 소유에 있는 호주 우유 분말 생산 공장을 인수하면서 해외에 첫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메일 유업은 호주 현지에서 저렴하게 수급한 우유를 분말로 가공한 후에 이를 중국 등 신흥국에 분유 제품으로 수출하거나 우유 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을 국내로 수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메일유업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용 조제분유 사업의 경우 중국 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영유아 조제분유 배합비 등록 관리 방법을 시행해 한 공장에서 3개 브랜드만 생산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메일유업이 영유아용 조제분유 신제품을 출시하려면 추가로 공장을 증설해야 합니다. 공장 증설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니 수익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현재 메일유업의 흰 우유는 높은 원가와 정부의 물가 통제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수익 신제품을 늘리고 원가를 절감하는 등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당분간 실적 정체와 수익성 악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앞서 언급한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에서 주요 제품들의 판매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해외 수출 호조에 힘입어 실적이 반등할 수 있고 주가도 이에 맞춰 화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메일유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국 시장의 매출과 수익성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매매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 자료들은 투자자의 증권 투자를 돕기 위해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영상 속 자료와 이미지, 영상에 대한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또한 본 채널과 영상에 수록된 내용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 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본 채널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자료와 영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독자 및 시청자의 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투자의 결정과 이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